안녕하세요. 송반장입니다. 이제 유치, 초등 저학년 국어와 논술학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원의 경우 영어 유치원을 많이 보내기에 국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 4세부터 갈 수 있는 문예원 근로아이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에도 한글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히지 않을까 해서 일찍부터 논술학원을 보내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곳은 방금 말씀드렸던 문예원과 논술화랑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논술화랑의 경우에도 5세부터 대기를 걸면 1, 2년은 기본으로 대기할 정도입니다. 시스템은 매주 한 권씩 정해진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창의성 이슈도 있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첨삭은 잘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문예원도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휘책도 같이 나갑니다. 아무래도 맞춤법이라든지 받아쓰기 등이 시작되기에 별도 교재로 수업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말부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초등학교에 포커스된 다른 학원들의 선택지가 많아지니까요. 논술보다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원인데요. 지나가다 보니 중등부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리딩엠은 전국 빅체인점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글쓰기가 많이 부족하다면 리딩엠을 추천해 드립니다. 리딩엠은 글을 길게 쓰는 훈련을 하기에 좋은 곳이고 토론보다는 독서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다른 곳은 매주 읽을 책을 구매하거나 알아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가야 하는데 리딩엠은 책을 빌려줍니다. 그 주에 읽을 책뿐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책은 3권 정도 더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니 이곳도 참 괜찮은 곳입니다. 그 외에 지혜의 숲과 마중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마중물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게 들어가 반 친구들과 논의하고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좋은 곳인데요. 예를 들어 식물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직접 식물을 키우며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약간 다른 곳과는 스타일이 다른 곳입니다. 청담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청담 페이지 바이 페이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셔틀을 운행한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곳도 매주 정해진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고 글 쓰는 방식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대치동 독서법의 저자가 대표로 계신 CNA 논술학원도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집을 하나 대치동은 초등학교 2학년 말부터 모집합니다. 매달 전국적으로 권장 도서 리스트가 나오며 저는 보내지 못했지만 다녔던 분들이 추천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MSC는 시험을 본 후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반 편성이 되고 운해형인지 좌뇌형인지에 따라 RNA 반, DNA 반으로 나뉘어 수업 방식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도서 목록도 다르다고 하는데 주로 이곳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갈 수는 있지만 고학년에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기파랑 문해원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곳인데 학년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어도 독해 수준이 높다면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리딩 난이도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니 이제는 국어학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 많은 청계의 고원은 저도 대기 실패해서 못 보내고 있지만 보내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 궁금한 학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김영준 국어, 세계로 등이 있는데 고학년은 이 학원들 외에도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규모로 국어 선생님을 두고 어휘, 독해, 쓰기 영역의 문제집 위주로 진도를 나가는 학원들도 제법 있습니다. 논술학원에서는 어휘, 받아쓰기, 독해력을 세세하게 봐주지는 않기에 엄마표로 어렵다면 별도 국어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논술의 경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4에서 5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4에서 7세의 영어에 비해 한글 노출량과 한글책 독서량이 적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논술학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논술학원은 시간이 맞고 가까운 곳으로 보냅니다. 제 목적은 글쓰기도 아니고 그냥 독서에 흥미를 계속 느끼고 책을 반강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는 엄청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학원을 보내더라도 주 1회 1시간 4, 50분 수업으로는 다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한글책 독서를 꾸준히 시키시고 스스로 읽더라도 정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모님이 함께 물어보면서 읽어나가거나 직접 읽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실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풀려는 숙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서적 유튜브로 엄청 알아보았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꼭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종이책만이 답일 수는 없으니 너무 거부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과 주제들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과학실험, 역사 이런 부분은 영상도 자주 활용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절대 학습 만화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것은 독서가 아니라고. 그 만화를 보면 앞으로 만화 이해는 보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읽는 것에 흥미가 없는 아이라면 학습 만화도 어느 정도 익히는 것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강제로 책을 읽으라고 하면 더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 일단은 아이가 흥미를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의 책들로 넣어주라고 하시죠. 이 내용은 정말 많은 교육 전문 유튜버, 서울대 간 아이들의 후기 등을 통해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본인들도 원래 책을 싫어했는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책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애도 파충류와 포켓몬스터 카드를 좋아하는데 관련 책을 사다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주제를 확장해 나가면 언젠가 아이들이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상이나 핸드폰 게임, 장난감 등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 심심해야 책을 읽는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치워도 뭐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으니 예외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독서 레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그 책이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이 아닌데도 읽으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흥미를 잃고 있지 않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도 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읽어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외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럼 언젠가 자발적으로 읽고 책 내용이 궁금해서라도 읽을 것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도 초등 저학년의 경우 책을 앞부분만 읽어주고 뒷부분을 읽어주지 않으면 궁금해서 본인이 읽는다고 합니다. 한 권으로 여러 번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아 초등 저학년의 독서와 국어 그리고 논술학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단 제가 알아보고 주로 이용하는 곳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학원보다도 독서가 우선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